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주식시장에 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는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횡령 사건이 일어났는데, 자, 엊그제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 계양전기에서도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그 횡령 사건, 특히 계양전기의 횡령 사건 같은 경우 회계 감사 과정에서 적발이 됐어요. 발견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번 이슈로 인해서 지금 이제 조만간에 3월이 되지 않습니까? 3월에 그 감사 보고서와 그리고 사업 보고서가 연이어서 공시되게 될 텐데 좀 제법 시끄러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냐? 회계 감사 관련해서 더 깐깐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자칫 3월에 대규모 상장 폐지가 연이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증시 토크에서는 이것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혹은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얼마 전에 있었던 계양전기의 횡령 사건. 자, 뭐 금액을 보게 되면 240억이 넘는다고 하죠. 그리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을 도대체 어디다 썼냐라는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뭐 주식, 코인에 투자해서 뭐 어떻게 됐다, 뭐 술값으로 썼다, 뭐 그렇게 이제 뉴스 기사에서는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 횡령한 금액, 뭐 큽니다. 크고 중요한, 중대한 사건이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번 사건이 발견되게 된 계기가 연말에 회계 감사 과정, 연말 회계 감사 과정에서 발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회계 감사 인이 장부하고 은행 장부를 이렇게 봤더니 맞지 않아. 이거 뭐요? 설명 좀 해보쇼. 이거 뭐요? 하고 계속 추궁을 하니까, 이실 짓고 했다고 하죠. 생각해보면 좀 이게 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왜 발견을 못했을까라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게 있어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회계감사법인은 주기적으로 금융당국에서 지정을 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바뀌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회계사 분이 다른 분이어서 발견한 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감사 과정에서 발견했다라는 점은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사건이 터지고 대대적으로 알려졌어. 그러면 회계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이제 어디 회계 감사 나갔는데 힘들어. 대충 할래. 뭐 이런 기분이라고 하더라도 야, 계양전기에서 그런 사건 터졌어.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뭐 이건 회계사분 개인뿐만 아니고요. 아마 회계법인에서도 그 회사 차원에서 야, 깐깐하게 해라. 이런 사건 터졌으니까 이런 지침들이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지금 이제 3월이 되면은 감사 보고서와 그리고 사업 보고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2월 결산 법인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3월에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회계 감사 법인이 이게 적정해가지고 이렇게 딱 도장을 찍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야, 너 저 일부 이상의 한정 내지는 난 너 아예 믿을 수 없어. 의견 거절 이렇게 때릴 수도 있어요. 의견 거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상패에 가는 겁니다. 살벌하죠. 한정도 저거 불안불안해요.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요.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아이고, 상장회사하고 회계법인들 다 그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야기하신 분들 계신데, 그거는요, 정말 고려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 이야기. 왜 이러냐.
금융당국이요, 기본적으로 회계감사 법인을 지정을 하고 주기적으로 이제 바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이건 뭐 법이 오래되긴 했어요. 뭐 89년에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010년대에 IFRS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고 하면서 분식회계가 적발이 됐다 하면은 감사법인하고 담당 회계사하고 다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심지어 회계사분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가 박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친한 회계사 형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농담 삼아서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물어보면 야, 너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그건 말도 안 되고 잘못하면 라이센스 그 힘들게 딴 거 그냥 박탈이야. 깐깐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예, 그렇습니다.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회계사 그 무슨 배역이 뭐 안 좋은 거 하고 그거는 예,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지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12년 14년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사건이 있었잖아요. 요때 당시 요 사건으로 인해서 뭐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회계감사법인의 이제 회계감사법인하고 제 기억에 이제 담당 회계사분이 처벌을 받으셨던 걸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깐깐해져 있어요. 그럼 깐깐해져 있는 상황에서 계양정기 상황이 벌어졌다. 3월 달에 대규모 예, 뭐 의견 거절 내지 한정 이러면서 불미스러운 상황. 갑자기 거래 정지되거나 아니 감사 보고서 제출 왜 안 해? 주총은 다가오는데 이런 일들이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매년 봄, 예, 뭐 3월 정도 내지 한 2월 말 뭐 이렇게 되면은 예, 이 주제를 꼭 꺼내서 증시 토크로 다루고 있죠.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피하기라도 하면은 3월에 갑자기 상장 폐지 뭐 이런 이슈가 발생한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우리가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돌발 상황을 100% 예, 이거 100%를 여기다 붙이면 안 되지. 돌발 상황을 100% 피할 수는 없어요. 예,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안전운전 한다 하더라도 100% 사고를 100% 피할 수 없는 것처럼 100% 돌발 상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확률을 예,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될 확률을 현저하게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어렵지도 않아요. 세 가지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부채 비율이 200% 이상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다만 금융회사나요 또는 연결재무제표상 이거 봤더니 증권사가 있어. 연결재무제표 또는 뭐 금융회사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 회사는 모회사로서 그냥 일반 기업인데 부채 비율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빼고 일반 기업이 부채 비율이 200% 넘어갔다. 이거 좀 그런데 경계하시고 심지어 300%가 넘어가 있다 한다면요. 300% 넘어가 있으면 저 정도면요. 내일 뭐 오늘 당장 어떤 사건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예, 이 부분 꼭 체크하시고 예, 포트폴리오에서 빼거나 멀리하거나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수년 내에 자본 잠식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예, 회사는 좀 멀리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HTS나 또는 뭐 증권 관련해서 포털 사이트에 네이버나 다음에 포털 사이트 증권면에서 기업 분석 예, 화면을 봤을 때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일부 잠식 또는 완전 잠식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뭐야? 그럼 이게 자본 잠식이란 겁니다. 적자가 계속되면서 자본금마저도 갉아먹은 상태. 그게 자본 잠식 상태예요. 이런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기업들은 또 재발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사람 사는 세상에서도 예. 나쁜 X 고쳐 쓸 수 없고
또 그런다고. 예, 이런 얘기 있죠. 그런 것처럼 자본 잠식을 한번 경험한 회사는 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아예 자본 잠식이 있었네? 그러면 멀리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자를 2년 연속 만드는 회사. 예. 2년 연속 적자인 회사, 뭐 상장 기업 중에 대형주에도 있긴 있죠. 그런데 왜 적자 2년 연속을 멀리하라라고 이야기 드리냐면요. 적자가 1년 됐다? 요건 그럴 수는 있죠. 예, 그럴 수 있어. 오케이. 그런데 상장 기업이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요. 뭔가 그 다음에는 적자 만들면 안 되는데 좀 뭐 인정될 수 있는 수준에서 융통성 있게 이래 하면서 회계를 마사지를 합니다. 이거 마사지라고 표현해요. 예, 허용된 범위에서 마사지. 근데 마사지 재무제표를 마사지 하는데 그걸 한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사지 하는 것 같은데 어이구 새로운 걸 만들었어. 분식이죠. 2년 이상 적자가 지속되는 회사는 분식의 유혹이 매우 높아요. 분식 회계를 감사 과정에서 포착했다? 뭡니까? 나 의견 거절. 예. 회계 감사법인에서 의견 거절 내면 상패로 가는 그 과정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자, 관련해가지고요. 제가 작년 증시 토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봤어요. 자, 3월 24일자 증시 토크였고요. 작년. 감사 의견 거절 공포 시기, 내 포트폴리오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글인데요. 그때 당시, 이제 감사 의견 거절이 나왔던, 이제 감사 의견 관련해서 좀 문제가 발생한 기업들,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25개를 임의로 뽑아가지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조사해 봤더니 25개 중에 23개 회사가 2년 연속 적자가 있었고요. 요 중복돼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중에 9개 회사가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이었고, 그리고 15개 회사는 유동 비율이 100% 미만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자본 잠식 경력이 있다 한다면, 또 이런 것도 리스크 요인이 되겠죠. 요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 중에 부채 비율 200% 넘고, 그리고 자본 잠식 경력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고, 적자가 2년 연속 적자인 상황이 발생했다 한다면 적어도 3월 전까지는 일단 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인생은 한 방인데 하면서 그런 종목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종목들을 만나서 갑자기 상장 폐지를 당하거나 아니면 거래 정지가 되고 그 과정에서 뭐 안 좋은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하고 혹은 의견 거절 됐다? 이러면 정말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도 필수입니다. 종목을 많이 쪼개놓게 되면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혹시나, 멀쩡한 회사에서도 가끔 발생해요. 계양전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재무구조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양호하면 양호했지. 양호한 회사에서도 가끔 발생합니다만, 양호하지 않은 회사는 한 회사는 더 많이, 더 높은 확률. 거의, 이번에 터지겠는데? 이런 식입니다. 적어도 3월, 까지는 조심하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3월에는 주총이 있고, 그리고 나면 배당금 얼마입니다. 땅땅땅 하면서 기분 좋게. 내 계좌에 배당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시기에 혹시나 저런 일 벌어지면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들 이 점 생각하시면서 투자 마음 편하게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드디어 또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주말 금방 오네요. 이번 주에 좀 시끌벅적한 일이 많았죠. 러시아발 이슈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대로 별로 요란한 거에 비해서는 그냥 주가 지수는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시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면서
마음 편하게 투자 이어가십시오. 예. 이번 주에 제가 드렸던 여러 가지 영상들, 증시 토크 떠올리시면서 예, 답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105차 정기 세미나 있어요. 예. 아시죠? 예. 관련해서 이거 뭐야? 세미나가 있다고 궁금하신 분은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에 예, 있는 예, 링크로 카페로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